재개발 투자 전략은 그런 식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흥부님 모시고 오늘은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사비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흥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비사업이라고 일컫는데 이 정비사업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진리가 됐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갖고 가고 나머지는 분양이라는 걸 하거든요. 일반 분양.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이 조합으로 들어오겠죠. 원래는 그 일반 분양 수입으로 기존에 있는 낡은 주택들을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비용으로 써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 모든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내는 걸 우리는 보통 분담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합, 이 정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일반 분양 수입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반 분양 개수가 많으면 돼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니까. 두 번째는 일반 분양 개수가 좀 작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사업 형태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모아타운은 제외입니다. 모아타운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제외를 하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 한계가 있어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의 개수가 작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없는 곳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업 단계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 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있는 사업장들이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비를 충당할 만큼의 일반 분양이 들어오질 않는다면, 일반 분양이 안 들어오니까 조합원의 분담금이 막 늘어난다고 하면 조합에서는 사업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합에서 내 돈을 막 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사업 시행인가 전 초기에 해당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분양하는 그 타이밍을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늦게 딜레이 시킨다 하더라도 큰 데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인가 전에는 조합에서 막 돈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 전 사업 단계가 오히려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전하다는 거고,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원가를 충당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사업장들이 사업 속도를 낼 이유도 없고, 결국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서울 주택 공급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달려온 사업장이 있겠죠.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하겠냐? 여기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 각 조합마다 2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예상해 놓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합에서 예상한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그럼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 해당 재개발 사업장에서 한 3년 뒤에 일반 분양할 거를 평당 3천만 원에 잡아놨다 칠게요. 근데 주변 시세가 평당 5천이야. 그럼 엄청 싸게 잡아놨죠. 이런 사업장은 투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비가 좀 오르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일반 분양 수입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2천이야. 근데 여기 3년 뒤에 일반 분양 3천 하겠다고 잡아놨어. 그럼 이게 분양이 되겠냐고요? 청약이 안 될까? 안 되죠, 당연히. 아무도 안 할 거라고. 그럼 이 일반 분양은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조합으로 들어올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은 공사비 상승에 그대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엄청 거죠. 그게 조합원 분양가 폭탄, 분담금 폭탄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 이런 사업장들은 피하고, 사업 속도가 빨리 나간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반 분양가와 주변에 있는 시세를 비교를 해서 충분히 낮은 일반 분양가가 들어가 있는 곳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사비가 올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공사비를 상쇄시키면 되는 거니까. 공사비 오르는 거에 대한 재개발 투자 전략은 그런 식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거 아마 인트로로 나갈 것 같아요. 인트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건축비가 상승이 되면서 재개발 투자가 좀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저희 질문에 흥부님이 조합의 사업 단계와
그리고 실제로 그 조합이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느냐를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